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의 송호생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에 각 지역 단체장들의 행보를 보면은 어지간한 기업의 CEO 못지않게 바쁘게 움직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 지역을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들 뛰십니다. 이분도요, 그렇게 올 하반기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단풍의 고향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또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곳 바로 정읍의 시장, 김생기 시장님을 오늘 전주 MBC 초대해서 반갑습니다에서 만나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풍 구경 많이 하셨습니까? 예, 뭐 많이 하지요. 또 정읍은 뭐 역시 시가지의 가로수가 다 단풍이라. 그렇습니까? 지금도 뭐 아주 환상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예, 내장산에도 다녀오셨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내장산에 가고 싶은데 교통난 때문에 생각만 하고 요즘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저희가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네, 외부에서 많이들 오시죠. 관광객들이 네. 그 피크 때만 이렇게 이 단풍 피크 때만 생각을 하고 내장산을 찾기 때문에 피크 때 와야 단풍 구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통 많이 오시니까 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역시 뭐 교통 문제, 서비스, 음식점, 여관, 이런 숙박업 이런 것들이 아주 감당을 못하죠. 네. 그래서 좀 불만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관광객도 많고, 예. 제가 항의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사계절 단풍지로 만들면 될 텐데요. 여름에도 단풍이고, 그게 겨울에도 관건입니다. 단풍이고. 관건. 예, 사실은 이제 사계절 관광지로 하는 게 이제 정읍의 관건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단풍 시즌 아닌 다른 때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내장산이 예. 봄에는 실록, 네. 또 이 여름에는 녹음, 아주 참 아름답고, 역시 가을은 단풍이고, 겨울에는 설경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 그래서 예. 사계절이 다 아름다운데, 네. 역시 국민들 머리에는 내장산음은 단풍으로만 입력이 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꼭 피크 때만 오세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대접이 소홀하고, 네. 여러 가지 준비를 아무리 해도 속수무책이죠. 가을 아닌 다른 계절에도 좋다라고 하는 걸 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리조트를 구상해서 네, 네. 지금 이제 리조트 48만 평을 조성해서 현재 관광공사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대로 조성만 되면은 효과가 100% 앞으로 이 KTX 본선이 개통되면 역시 많은 관광객이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KTX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1시간 내외 정도? 1시간 18분. 18분 예. 정확하게. 예. 그것도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예, 발표를 그렇게 지금 시설공단에서 서울에서 시험 운행도 했습니다. 지금은 몇 시간 걸립니까? 지금은 이제 2시간 10분인데요. 기차 말고 버스로? 버스는 3시간 걸리고. 3시간 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시간이 넘고. 그러니까 KTX가 이제 서대전까지는 이제 고속철로 오고, 그리고 서대전부터는 이제 일반철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이 2시간 10분 걸리는데요. 네. 이제 본선이 개통되면 1시간 18분. 본선이 내년 3월부터. 3월부터. 지금 선상역사도 아주 이제 그야말로 모양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염려하십니까? 대단히 기대가 크죠. 기대가 커요. 잘못하면은 서울로 물건 사러 간다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 정읍은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보면 정읍은 그런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곳이고 또 이제 아무래도 유입 효과가 가장 큰 곳이다. 이런 조사기관의 발표도 봤습니다. 네. KTX 개통과 함께 정읍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렇게 더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그 중에서도 제일 저희가 바람직한 것은 이 정읍의 그동안에 이제 교통 소통 문제가 원래 이제 철도를 이 오바브루지로에서 이렇게 동서 소통이 됐는데 그게 전부 철거되고 지하차도로 아주 스마트하게 이렇게 이제 다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이제 다니고 또 정읍은 눈이 많이 와서 원래 고가교로 넘어갈 때는 상당히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아주
시가지가 말끔하게 정리돼서 굉장히 그 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님 계실 때 그런 것들이 잘 조성이 되고 또 KTX 개통도 되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도 제가 좀 복이 있죠. 흐뭇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무슨 방사선 융합 기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그게 이제 하셨고 사실은 뭐 추진하고 있잖아요. 전에 이제 그 김원기 의장님 계실 때 사실은 야심차게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이 이제 우리 유성엽 지금 국회의원이 시장이었습니다. 민선 3기 때. 그래서 그때 이제 역시 뭐 지역이 농업을 기본으로 하지만 뭔가 공업을 일으켜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전망하고 사실은 방사선 연구소를 유치를 하고 또 이어서 이제 생명공학연구원 정읍 분원 그리고 이제 안전성 평가 연구소 이렇게 해서 사실은 3개의 국책 연구소를 유치를 했습니다. 이 방사선 융합 기술 산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그게 이제 사실은 신성장 이 동력인데요.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발전 분야는 세계에서 한 6위 정도 이렇게 발전 분야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 그런데 이 방사선 동위원소를 가지고 방사선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한 36위 정도로 이렇게 뒤처져 있어요. 좀 낙후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이 산실이 바로 이제 동력이 우리 정읍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뭐 육종센터, 뭐 인증센터, 뭐 여러 가지 방사선 관련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거기에 부설 연구기관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이미 준공해서 가동되고 이제 뭐 실증센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사선 하니까 요거 뭐 유전자 변형하고 관련 있는 뭐 아까 육종 산업도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죠?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육종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기 중에도 이 방사선이 항상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식물이나 이런 그 재배를 하면서도 어떤 것이 돌연변이가 나와서 이제 그 돌연변이 나온 것을 형질을 안정시켜 가지고 이제 육종을 하고 이렇게 해오는데 그 돌연변이가 자연적으로 나오려면 뭐 100년이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그 유도시키는 방사선을 투입시켜 가지고 이 돌연변이를 만들어서 이제 육종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유전자 변형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성과물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복분자의 지금 후속품으로 블랙베리라는 메이플이라는 이름으로 방사선 연구소에서 나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것을 상당히 지금 육성을 하고 있죠. 유전자 변형을 시키는 육종하고는 관련이 없다. 전혀 없습니다. 방사선 융합 기술 산업은 뭐 친환경적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기존의 뭐 관광 산업들하고는 뭐 마찰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그것대로 가고, 관광대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뭐 지역민들 경제가 살아야 일단 생활이 좀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서남권 화장장 그동안 이제 많이 좀 시간을 끌면서 이제는 뭐 이제 안정적인 단계에 다다랐죠. 그렇습니다. 완전히 뭐 지금 공사가 아주 잘 진행이 되고 내년 8월이면 완공해서 완공해요. 8월에 우선 그 이제 운영을 임시로 좀 시험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한 9월 달부터는 완전히 이제 개장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뭐 참 여러 곡절은 있었지만 역시 이제 이것은 명분이 있고 사실은 이게 이제 화장장은 역시 이제 지금 이 시대의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시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잘 아시지만은 아직까지도 인식적으로는 굉장히 혐오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성인 군자도 100% 화장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지만 자기 동네 옆에 온다고 그러면 발끈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설득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각자가 하나씩 하려면 이 어려운 것을 하기도 힘든데 또 많은 재정이 투입이 돼요. 네. 그러면 나중에 많은 재정 투입해서 그는 각자가 만들어서 가동하려면은 운영비도 많이 들고 또 이제 뭐 재정이 어려운 지방 재정으로는 감당을 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서남권에 예. 그 부안 고창 정읍은 그렇죠. 앞으로 이제 어떤 광역적인 행정 이런 체계가 앞으로 만들어질 것을 전망하고 예, 예, 우리가 예. 서로 행정이나 관광 자원 모든 것을 예. 함께 공조하고 같이 발전시키자. 네. 이런 이제 조인을 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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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첫 번째 사업을 그러면 우리가 화장장을 같이 합시다. 네, 네. 인구 비례로 공동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정읍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 함께 합시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합의가 돼서 시작했던 겁니다. 네. 네. 그 협조가 잘 되던가요? 아, 그럼요. 예. 100% 협조가 되고. 네, 네, 네. 예, 뭐 아무튼 이게 행정가로서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역점을 두는 거는 뭐인가요? 역시 이제 뭐 시민과도 이제 소통이 중요하고 네. 또 이제 그 공직 상하 간에 상당히 그 소통이 중요하고 신뢰가 네. 중요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여러 뭐 이제 그 기회가 닿는 대로 이제 또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사실은 하고 있죠. 예. 근데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사실 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통이 안 돼서 문제인 이런 공동체나 예. 단체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민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문제는 이제 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또 이제 현장에 직접 가서 네. 민원인들의 얘기를 듣고 또 이제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해소하고 또 뭐 안 되는 것은 또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드려야 또 방향을 전환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시민들하고 이제 주로 하실 때는 제가 사실은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예, 주말도 예. 뭐 조금도 뭐 빈틈이 없어요. 예,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합니다, 사실. 네. 그러면 이제 자전거 타고 뭐 이제 뭐 재래시장도 이렇게 한번 들려서 아침에 가면서 잠깐. 그러면 뭐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시장님 뭐 저 할 말 있어요. 이제 네. 가지고 이제 뭐 말씀하시면 이제 메모해가지고 이제 또 그 뭐 좀 들어드릴 일 있으면 들어드리고 또 이제 말씀 들어서 이제 또 설명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니까 네.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순탄하게 말하자면 시민들도 인식을 잘 하시고 또 이제 아무래도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진정성 있게 그렇게 하니까 네.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친근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미선 6기도 좀 쉽게 네, 그렇죠. 잘 네. 예. 이 현장 방문형 소통을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도 열심히 하지만 그 가운데 시민들하고 또 직원들하고 소통을 잘 이루는 시정 활동을 지금 펼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이 정치에 대한 생각은 언제부터 갖게 되셨나요? 뭐 저는 원래 정치 저희가 아니었어요. 저는 전혀 그러셨어요. 예, 저는 뭐 정읍 시장 하시기 전에 무슨 일 하셨죠? 감곡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뭐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 이제 대학교까지 전주에서 다녔는데 저 아버님이 원래 과수원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과수원을 하실 때 저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그 과수원을 아버님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사촌 형님인 그 김원기 전 국회의장님이 정치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때 이제 동아일보에 계시다가 이제 신민당으로 그때는 정읍 김제가 이제 중선거구제였는데 그때 이제 출마를 하실 때 같이 함께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아, 그 무렵에 그 당시에 그때가 이제 1978년. 78년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헤어나지 못하고. 자, 이제 민선 5기 때는 이제 처음 시작이 되신 거고, 이제 6기 때 재임해가지고 해보니까는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역시 이제 그 상당히 안정적으로 예. 또 이제 시민들께서도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세요. 역시 뭐 이제 민선 5기에는 참 씨를 뿌렸다고 하면 네. 민선 6기에는 이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기 때문에 예. 그런 방향으로 이제 모든 뭐 행정이고 이렇게 그 가고 있죠 지금. 네. 그 시민들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뭐 현장을 다니면서 소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기억이 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사실 지금 뭐니 해도 이제 복지가 우선이고 예.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는데 어떤 분이 참 그냥 오기는 힘드니까 술을 한 잔 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장실로요? 그렇죠. 이제 시장실로도 오고 이제 그러는데 술병을 들고 오세요? 아니 마시고 드시고 이제 왜냐면 그래도 이제 좀 술이 얼큰해야 예. 용기가 나지. 빌려서 잘 안 오시고 민원 때문에 못 오시잖아요. 거네요. 일반적으로. 예. 그런데 이제 역시 기초수급에서 탈락되었다. 이제 네. 이런 불만. 그런데 이제 현재 법으로 우리 시가 뭐 이렇게 기초수급을 탈락하고 기초수급을 받게 하고 이렇게 못 하거든요. 다 그 매뉴얼이 있어서 그 규정이 있어요. 네. 그러면 부양 의무자가 있을 때 그러면 그 부양 의무자의 의무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 복지를 해결을 하는 이런 지금 정책으로 지난번 가다 보니까 예.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아들, 딸이 밖에서 뭐 어디 직장을 좀 다닌다 하지만 그놈들 살기도 어려운 형편 아닙니까? 네. 그러면 부모를 못 도와주면 부모는 속수무책이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분은 눈물바람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믿고 이제 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든지 우리가 긴급 뭐 이렇게 구호하는 그런 체계도 있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좀 의뢰해가지고 예. 좀 유지를 한다든지 한때는 그게 뭐 MB 정권 때는요 그게 그냥 가혹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분들이 그냥 뭐 저건 막막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 자체 예산이라도 좀 해가지고 뭐 10만 원을 우리가 내면 이제 그 부양 의무자가 혹시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이 10만 원 내서 20만 원을 이렇게 드린다든지 네. 이제 이런 것을 우선 시행정 운용을 자체적으로 하고 그랬어요. 하는 것이죠. 예. 그거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절망해서 정말 생을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참 항상 네. 그 마음에 걸리고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하나 좀 참 내 가족처럼 이렇게 섬기고 말하자면 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제 도리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예. 어려움에 처한 시민, 생활교에 시달리는 분들이 그럼요. 언제나 이제 오직 하면 가슴에 시장한테 남는구나. 올까 예.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예. 말씀을 들어보면 역시 도와줘야 될 그런 네. 상황들이 참 많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정읍 시정을 이끌어 가실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KTX가 개통되면 예. 역세권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연이 또 만들어질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정읍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지역 이쪽에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될 것이고 네. 이제 현재 중요한 것은 구도심을 안정시키는 문제. 네. 그래서 이제 터미널을 주변으로 해서 구도심이 안정이 되어야 사실은 이제 역세권이 만들어지더라도 이 구도심이 공동화되지 않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이 다른 지역을 보면 그런 것을 간과하고 바로 신도시를 만들고 하면 구도심이 완전히 이 공동화돼 가지고 예. 나중에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을 또 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이 신도심 그 역세권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구도심을 안정화시켜서 활성화되면서 이제 네. 신도심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예. 이제 이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뭐 결국 앞으로 할 계획도 그려진 청사진대로 열심히 뛰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가운데에서도 좀 여유를 찾으시면서 운동도 좀 하시고 또 뭐 이렇게 좋은 친구분들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직 기간
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원래 제가 저 골프를 참 좋아했거든요. 늦게 배웠지만은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시장 된 뒤로는 완전히 그 골프를 접으셨군요.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뺏겨서 좋은 운동인데 시간을 많이 뺏겨서 그럴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또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열심히 해주니까 뭐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도 이제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앞서 또 누림의 미학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골프도 한 달에 한 번쯤 칠 수 있는 시장 이렇게 됐으면 더 좋겠지 않겠나. 왜냐하면 건강해야잖아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한 번 치면 또 치고 싶어서 절대 안 잡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골프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뭐 또 다른 안 돼요. 그러시네요. 역시 누림의 미학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좀채 개인을 위한 시간을 내기는 어려운 시장으로서 역할을 맡고 계신 정읍시장 김생기 시장님이었습니다. 아무튼 정읍이 제일 많은 기간 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건강 잃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건강은 꼭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